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 투자 36.5도씨입니다. 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완성차, 전기차, 부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주가가 안 좋다는 거는 지금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뭐 이제 다 안 좋지 뭐. 어떤 섹터 할 거 없이. 네, 근데 고루고루. 그렇죠. 잘 나가던 전기차도 뭐.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완성차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게 네. 부품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부품 부족 때문에 완성차들이 잘 안 팔릴 거다 해서 뭐 이제 고사양으로만 이제 뭐 이제 저가형보다는 고가형을 많이 팔면서 마진율을 좀 높였다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부품 부족이 아니라 반도체 부족이었죠. 아, 그죠. 전장 반도체죠. 네, 반도체 네. 부족이었죠. 다른 부품이 부족하지는 않았어. 네, 그래서 네. 반도체가 부족했는데 어찌됐건 그게 거의 뭐 2년 가까이 네. 지속이 됐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느끼시면 되냐면 내가 신차 주변에 봐요. 신차 걸어놨는데 받는 게 6개월, 1년. 네. 그러다가 다시 이제 1년 고점 찍고 다시 뭐 8개월, 6개월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부품사들이 실적이 좋아졌다라고는 해요. 네, 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호재도 있죠. 뭐 부품 글로벌 부품사 순위가 있는데 네. 6위. 6위. 6위냐 5위냐? 네, 6위로 나와요. 네, 그래서 6위 해서 10대 부품사에 또 들어가 있다. 근데 이 10대 부품사에 있는 회사들의 매출을 보니까 네. 많이 올랐어요. 그럼 네. 좋아지고 있다는 거네요. 매출이 올랐는데 네. 그럼 왜 올랐는지를 따져봐야지. 그렇죠. 그럼 어느 단에 매출이 올랐느냐인데 네. 부품사여도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고 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네. 생산을 하고 본격적으로 뭔가 뭐 시동을 거는 건 사실은 다 전기차 라인이잖아.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대한 뭐 라인업을 늘리진 않으니까. 안 늘려요. 이제 기존 거에서는 해봤자 뭐 페이스리프트 정도밖에 안 되지 풀 체인지는 별로 없어. 그렇죠. 네, 풀 체인지를 하기에는 또 기술 개발이 들어가야 되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탄소를 저감을 해야 되는데 내연기관을 내가 신차를 투자해서 올려봤자 별로 인기가 없을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거?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영화 중에 보면 네. 나중에 다 자율주행차가 많아지고 우리 막 네. 옛날 영화 그 날아다니고. 공상과학 영화들 보면 그렇게 다 가잖아요. 네. 그럼 본인이 운전을 안 해. 그럼 희소성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면 네. 네, 포르쉐 일반 내연 포르쉐가 네. 갑자기 미친 듯이 중고가가 올랐어요. 왜 그랬냐면 네. 이게 마지막 내연 기관 차다. 이게 이래가지고 안 나올 거다. 이러니까 희소성 때문에 또 오르긴 했거든. 네. 그래서 많은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는 전기차 쪽 라인업을 꾸준히 늘리겠지만 적게 팔아서 하는 거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뉠 것 같아. 전기차에서 작게 팔아서 비싼 걸 팔아서 늘려서 파는 회사, 네. 아니면 뭐 내연기관 쪽에 또 그 네. 틈새 시장을 노리는 애들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희소성. 해보는 건데 전체적으로 부품사들이 매출이 올랐다는 건 요 라인이에요. 처음에 얘기했다. 전기차 라인. 전기차 부품. 네. 그래서 그쪽 매출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품사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전기차 쪽, 자율주행 쪽 라인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이 좋은 거지. 네. 부품 단위 다 좋은 건 아니다. 아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현대모비스나 만도 같은 경우가 뭐 말 그대로 자율주행 보조. 그리고 어찌됐건 현대차, 기아차에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도 야 테슬라보다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예를 들면 누적 대수로 전기차 누적 대수 2만 대를 테슬라가 가는데 10년 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대차가 6개월 걸렸어요. 한 4분의 1 정도. 근데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테슬라는 황무지를 개간해서 간 거고. 개척자였고. 그 다음을 따라가는 건데. 네. 개척자가 잘 터지면 대박이지만 네. 쪽박 차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현대차는 안전하게 간 거지. 그렇죠. 그래도 3등, 4등은 아니잖아. 그쵸. 2등을 차지하고 있잖아. 미국 시장에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에 들어가는 부품사들이 또 수혜를 많이 보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 네. 모비스가 그 전기차 전용 플랫폼 그 뭐 GEMP인가요? 뭐 EGMP. EGMP인가요? 네. 그것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렇게 해서 빨리 바꿔서 부품 실적이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내연기관에 들어가는 부품수랑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수를 따져보면은 네. 실질적으로 더 줄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지니까 네. 들어가는 부품 엔진도 없고 뭐 이러니까 없고, 네. 이게 공간이 넓어지니까 아 이게 정말 인포테인먼트로 갈 수 있구나 해서 그런 뭐 LG전자도 한다고 하고 아, 삼성전자도 한다고 하고 애플카도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게 되는 거거든. 그쵸. 그러니까 부품 수는 줄었는데 다른 종류로 바뀌는 거지. 바뀌는 거겠죠. 네, 근데 그 다른 종류로 바뀌는 게 고마진인 거지. 왜냐면 내연기관에 대한 부품은 몇십 년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단가 자체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 그래서 부품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 아닌데 근데 전기차는 이제 막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고 만들고 있으니까 네. 비싸게 팔 수 있어. 아, 네. 그래서 이제 실적들이 좋아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급량은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이제 이제 전기차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도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전기차 라인 쪽이다. 전기차 라인 쪽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다면 최근에 네. 뭐 삼성전자도 전기차 시장에 뭐 뛰어들겠다. 에이,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카더라지. 카더란가요? 네, 그건 카더라고. 네. 뭐 그거 언제부터 그랬어요? 맨날 그랬지. 르노 삼성 할 때도 그랬고. 그때부터 그랬나요? 네, 그리고 옛날에 기아차도요. 현대차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 네, 삼성도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본인들이 꼭 하고 싶은 게 있지. 그리고 지금 봐봐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애플은 애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이랑 노트북이랑 컴퓨터랑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차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네. 다 있잖아요. 뭐 반도체도 있고 SDI도 있죠. 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도 하죠. 배터리도 있고 네. 배터리도 하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삼성. 네, 디스플레이 안 할 있죠. 이유가 없네요. 다 있어. 그다음에 삼성 전기에서 뭐예요? MLCC 다 하잖아요. 네. 안 할 이유는 없어. 근데 그걸 했을 때 이득이 얼마나 될까지. 사실은. 그쵸. 나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공장도 지어야 되고 네. 뭐 인원도 뽑아야 되고 그쵸. 또 뭐 아무튼 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사실 애플처럼 네. 뭐 설계만 한다던가 네, 아니면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뭐 이제 네. 컨텐츠만 그리고 외주를 주거나. 한다거나. 네.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사실은 왜냐면 이 점유율을 올리는 게 네. 뭐 쉬울까요? 쉬운 거 나는 정말 쉽지는 않을 아니니까요. 것 같거든. 브랜드 인지도라는 게 네. 뭐 필요하긴 하지만 네. 완전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시점이면 모르겠지만 근데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애플카가 나오는 게 레벨 4, 레벨 5를 얘기하는데 네. 25년, 26년을 얘기하는데 완전 상용화가 되는 거는 네. 2030년 이후를 얘기하거든요. 이후에. 레벨 4가? 네. 레벨 4가 레벨 4가 완전 상용화가 되는 게 2030년 이후를 얘기해요. 그러면 8년 만에 네. 얼마만큼의 퀄리티를 얘네들이 만들 수 있을까? 그걸 따져본다라고 하면 네. 나는 그 돈 거기다 투자 안 할 것 같아. 차라리 방금 저희가 부품사 얘기했잖아. 네. 차라리 부품사를 인수하겠지. 거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특정된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라던가. 이런 데들을 총알은 많으니까 네. 차라리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근데 또 반대로 LG전자는 사실은 가전이 불황기라서 네.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돼요. 근데 또 반대로 네. 전장사업부가 있잖아. 있죠. 전장사업부의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흑자 전환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LG전자 내부에서 직속으로 있는 전장사업부도 흑자 전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부품 쪽을 또 따로 아예 떼가지고 네. LG 마그나라고 해서 캐나다 회사랑 합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되려 LG전자는 그래도 좀 잘한 것 같아. 잘 안 되는 핸드폰 버려버리고. 그렇죠. 버리고. 네, 차라리 전장에 집중을 해서 걔네들은 또 그쪽으로 특화가 될 것 같아. 네, 근데 굳이 삼성전자가 또 거기서 굳이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시죠. 근데 뭐 이제 모르죠. 그렇죠. 내가 삼성전자 사장이 아니고 회장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어서. 맞습니다. 네, 근데 또 뭐 더 똑똑한 놈들이 계산을 때려봐서 뭐 괜찮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 맞습니다.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원자재 가격부터 시작해서 이제 완성차도 사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뭐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뭐 소재 업체나 이런 데도 어쨌든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이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린 상황이라서
사실 이게 투자가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LG 엔솔이 네. 지금 조금 더 고민해보자 네.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지금 시기가 네.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미국에 투자하는데 어디서 돈 빌릴 건데? 그러니까요. 미국에서 빌리겠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연된다는 소식 때문에 또 이래 많은 소재 업체들도 사실 조금 주가가 또 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가 가겠다. 이거는 사실은 단언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죠. 바닥이 어디다 이것도 단언하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예요. 그럼 내가 주식 투자를 짧게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뭐 진짜 가야 될 걸 골라야 되지만 네. 그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나는 주식 투자를 2년, 3년 꾸준히 할 거다. 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를 골랐는데 네. 얘네 지금 현재 가격이 앞으로 더 빠질 거다. 이거 말고 2년 동안, 3년 동안에 네. 이 가격대가 얼마나 매력적인 가격대일까? 지금 를- 빠져있는 이 가격대가 그걸 생각을 해보시는 게 저는 정답이지 않나. 나중에 어차피 투자를 네. 할 거고 네. 어차피 나중에 언젠가는 벌 다 거니까. 쓸 거니까. 왜냐면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니까 시기의 문제인 거지. 결론은 투자도 하고 결론은 매출도 올리고 결론은 영업이익도 올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주가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괜찮은 회사들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거고 네. 안 좋은 회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으로 꽂는 거고 네, 그러면 바닥으로 꽂는 기업 말고 올라가는 기업들을 골라야 되는데 전기차 쪽은 그래도 올라가는 거잖아. 앞으로 계속 네. 갈 그렇죠. 그래서 부품사들도 실적이 좋았던 거는 내연기관 쪽 실적보다는 전기차 쪽 실적이 좋았던 거다. 네. 그러면 그쪽을 갈 거면 뭐 LG 엔솔도 그렇고 네. 삼성 SDI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셀 업체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재 장비 업체. 왜냐면 얘가 투자 안 한다고 하니까 소재 장비들도 주춤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결론은 얘도 언젠가 투자할 거야. 그럼 얘들도 가겠지. 가겠죠. 그러면 각각 하나씩을 고르세요. 그래서 내가 ETF 만드는 거야. 아. 나는 2차 전지 ETF 뭐 예를 들면 정부일 ETF야. 근데 여기는 2차 전지, 섹터는 2차 전지야. 그러면 셀 업체 하나, 네. 소재 업체 하나, 뭐 장비 업체 하나, 베스트 하나씩 고르는 거지. 자율주행 쪽 하나. 그럼 고르는 거야. 이 네 개를 뭐 골라. 근데 이 고르는데 선택사항은 이거야. 근데 그래 셀 업체 중에서 그래 나는 LG 엔솔이 제일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가 그래 2년 지나서 보면은 어느 정도일까? 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네. 괜찮으면 들어가는 거고. 뭐 또 소재업체 중에 뭐 에코프로비엠 있는데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네. 그래 2년 뒤에 얘들은 어떨까? 그렇죠. 라고 하면 그 생각으로 담는 거지. 라고 하면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네.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바닥이 어딘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알면 덧자리 깔아야지. 네, 그리고 사실 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기차 쪽을 갈 거냐 안 갈 거냐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간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모으시는 게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 업체나 뭐 음. 배터리 쪽, 소재 쪽, 정부일 그다음에 ETF 하나 네. 출시해. 네, 부품, 그다음에 네. 뭐 자율주행 쪽. 출시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만 알려줘.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 네. 영상에서 이제 뭐 완성차로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뭐 그렇다 카더라, 뭐 이런 삼성전자가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이게 정리 한번 해봐서. 대표가 아니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네. 뭐 한다 안 한다는 뭐 사실 이재용 부회장인 거 알겠죠? 그죠? 돈 내 돈 아니야. 네, 그렇죠. 몰라. 난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거든. 네. 어. 그래서 좀 이게 투자하는데 판단이 되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제 좋아 보이는 거 하나씩 해서 좀 장기로 가져가 보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이 가격대가 나중에 분명히 올라 있겠죠. 올라 있죠. 올라 있겠다고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분할 매수가 그래서 분할 매수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왜냐면 한 번에 넣었는데 네. 쭉 빠져버리면 모르니까. 근데 분할 매수를 하면 이제 네. 저희가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잖아요. 평단가. 네.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네. 분할 매수한 거랑 한 번에 몰빵한 거랑 수익률을 따져보면 분할 매수한 게 수익이 더 높을 확률이 크다. 높다. 높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투자를 해보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